안녕하세요. 그 보내주신 자료 보면 처음에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잖아요. 금속 나트륨 조각을 염소 기체에 넣으니까 막 빛을 내면서 타더니 소금이 되는 거예요. 네, 염화나트륨이죠. 진짜 격렬하게 반응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 여러분 자료를 보면서 원자들이 어떻게 이온이 되고 또 이 이온들이 어떻게 결합해서 우리 주변 물질들을 만드는지 이 이온 결합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거인 것 같아요. 원자들이 왜 전자를 굳이 잃거나 얻으려고 하는가?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온 결합이 뭐 예를 들면 소금처럼 단단한데 또 쉽게 부서지기도 하는 이런 독특한 성질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이걸 같이 풀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원자들이 왜 이런 변화를 시작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좀 봐야겠네요. 자료에 보니까 옥테스 규칙이라는 게 있던데요. 아, 네. 옥텟 규칙. 이게 뭐죠? 약간 원자들한테 안정적인 어떤 롤모델 같은 건가요? 네, 뭐 비슷한 비유네요. 그 주기율표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들 있잖아요. 헬륨 말고요. 네, 네온이나 아르곤 같은 거요. 그렇죠. 걔네들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아하, 다른 대부분의 원자들도 바로 이 비활성 기체처럼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워서 안정해지려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이걸 옥텟 규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해지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네요, 원자들이. 뭐 그렇죠. 본능적인 움직임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나트륨 같은 금속 원자는 전자를 하나 휙 버려서 양이온 Na+가 되고 그래야 네온처럼 안정적인 전자 배치를 갖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전자를 잃는 게 꼭 나쁜 게 아닌 거죠. 그러네요. 안정성을 얻으니까. 반대로 염소 같은 비금속 원자들은 전자를 하나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음이온 Cl-가 되고 그러면 아르곤처럼 딱 안정적인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결국 이온이 되는 과정 자체가 원자들이 그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면서 더 안정한 상태로 가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이렇게 각자 안정해진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딱 만나면 아까 그 나트륨이랑 염소 반응처럼 아주 강력한 결합이 생기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플러스 전하를 띤 양이온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음이온 사이에는 아주 강한 전기적인 끌어당김이 작용하거든요. 아, 정전기적 인력. 맞아요. 정전기적 인력. 이게 바로 이온 결합의 본질입니다. 나트륨 원자가 전자 하나를 염소 원자한테 주면 각각 Na+랑 Cl-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 둘 사이에 엄청 강한 인력이 생겨서 딱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화나트륨, NaCl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자료 설명 중에 이온들이 결합할 때 너무 가까워지면 오히려 불안정해진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약간 자석 같은 건가요? 비슷한 면이 있어요. 적당히 가까워지면 인력 때문에 에너지가 낮아져서 안정해지는데 너무 가까이 붙으면 이제 이온들의 전자구름이나 원자 핵들이 서로 막 밀어내기 시작해요. 아, 반발력 때문에요? 그렇죠. 반발력이 확 커지면서 오히려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력하고 반발력이 가장 이상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딱 그 특정 거리에서 가장 안정한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렇게 만들어진 화합물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것도 있었어요. 네, 아주 중요하죠. 자료에 MgCl2 예시가 있었는데 Mg가 플러스 2가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1가인 Cl이온 두 개랑 결합해서 딱 전하량이 0이 되더라고요. 핵심입니다. 원자가 전자를 잃은 총 개수랑 다른 원자가 전자를 얻은 총 개수가 정확히 같아야만 해요. 그래야 최종 화합물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개수 비율이 달라지는 거구나. Al2O3 같은 경우는 Al이 플러스 3가니까 2개, O는 마이너스 2가니까 3개.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플러스 6, 마이너스 6해서 딱 0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이온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들은 좀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게 있나요? 아까 그 소금 결정 사진 보니까 되게 규칙적이던데요? 네, 맞아요. 그게 이온 결합 화합물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인 결정 구조예요. 결정 구조요?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인력은 최대로 만들고 같은 전압끼리 밀어내는 힘, 반발력은 최소로 하도록 아주 규칙적으로 3차원 공간에 배열되거든요. 그래서 딱딱한 결정 모양이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단단하구나. 네, 이 구조 때문에 꽤 단단해요.
근데 이상하게 소금이 단단한데 망치 같은 걸로 탁 치면 또 되게 쉽게 깨지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자료 보면서도 좀 신기했어요. 그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네. 마이너스 이온 옆에 마이너스 이온이 오게 돼요. 아, 같은 전압끼리 만나네요. 그렇죠. 그럼 갑자기 엄청난 반발력이 확 생기면서 그 면을 따라서 결정이 쩍 하고 쪼개지거나 부서지는 거예요. 강한데 또 깨지기는 쉬운 거죠. 와, 진짜 반전인데요. 전기 통하는 것도 좀 특이했어요. 고체 소금은 전기 안 통하는데 물에 녹이면 갑자기 통하잖아요. 네, 그것도 이온 결합 물질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결정격자 안에 딱딱 갇혀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 움직여야 전기가 통하는 거군요. 그렇죠. 전하를 가진 입자가 움직여야 전류가 흐르니까요. 근데 이걸 물에 녹이거나 아니면 아주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녹이면 이온들이 자유롭게 헤엄쳐 다닐 수 있게 돼요. 아하, 바로 이 자유로운 이온들이 전하를 운반해주기 때문에 수용액이나 용융 상태에서는 전기가 잘 통하는 거죠. 자료에 나온 링거액이나 스포츠 음료 속 전해질이 다 이런 원리예요. 그렇군요. 아, 그리고 녹는 점, 끊는 점 높은 것도 있었네요. 생각해보니 소금도 그렇고 자료에 나온 대리석 주성분 탄산칼슘 CaCO3나 제설제 염화칼슘 CaCl2도 다 상온에서 고체잖아요. 맞아요. 이온들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계적 인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결합을 끊고 이온들을 떨어뜨려 놓으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녹는 점, 끊는 점이 높다. 네, 특히 이온 사이 거리가 가깝고 또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인력이 더 세져서 녹는 점은 더 높아지죠. 우리 주변에 진짜 이온 결합 물질이 많네요. 소금, 대리석, 조개껍질, 치약 성분, 습기 제거제, 제설제, 베이킹 파우더 NaHCO3, 심지어 두부 만들 때 쓰는 간수 MgCl2까지요. 네, 석고 CaSO4도 그렇고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고 또 활용되고 있죠. 야, 오늘 자료 덕분에 원자들이 왜 안정해 주려고 전자를 주고받는지, 그 결과 만들어진 이온들이 어떻게 강한 힘으로 결합해서 이런 다양한 물질과 성질들을 만들어내는지, 그 이온 결합의 세계를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안정해지려는 단순한 움직임이 이렇게 복합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게요. 네, 그렇죠.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온 결합 물질들이 가진 강하면서도 깨지기 쉬운 이런 독특한 성질 있잖아요. 네, 그 이중성. 이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른 분야나 혹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또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아니면 자연 속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요?